이미 주역이 있는데 왜 연산력이 또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제 결과가 나온 21대 총선 상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역이 존재하는데 연산역은 하나라 때의 역으로 간꾀로부터 시작되고 귀장역은 은나라 때의 역으로 곤꾀로부터 시작되고 주역은 주나라 때의 역으로 건꾀로부터 시작되는데 각각 인사, 지리, 천문에 중점을 두는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 연산역과 귀장역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전해져 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알 길은 없고 그냥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인간, 사회 현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역의 이론이 태동한 것이 연산역이고 그러한 지식들이 귀납적으로 쌓여지면서 그것을 보다 보편화된 형태로 일반화한 것이 귀장역이고 그것들을 총집대성하여 연역이 가능한 이론적 모델을 완성한 것이 주역일 것 같습니다. 이미 주역의 이론이 완비된 시점에서 왜 연산력을 다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은 간꾀가 가지는 효용성을 이해하면 주역의 이론들을 현대의 과학기술 등과 보다 쉽게 접목해서 더 디테일하게 확장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타너스님은 주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산력의 간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제시하셨습니다. 간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맥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 구조론에서 서로 다른 판이 만나면서 밀려 올라간 것이 산맥인데 이것이 바로 간꾀가 의미하는 바인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부딪히면서 위로 밀려 올라간 것이 산이고 그래서 힘들끼리의 상호 견제에 의해서 움직임이 정지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간꾀의 원리로부터 산맥, 연결된 산이 만들어지는데 한반도가 간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중국 대륙, 동북아시아의 이러한 지질 구조를 형성하는 첫 단추가 한반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판이 만나면서 붙는 시작점이 여기 ODS라고 쓰여있는 부분으로서 전체 산맥을 만드는 시작점이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ODS는 오대산의 약자입니다. 산맥의 시작 부분에 문수성지 오대산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면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까지 연결됩니다. 한반도에서는 오래전에 이미 끝났던 조산운동이 아직도 여기서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장춘이란 분은 소설 영웅문, 사조 영웅전에 나오는 전진교의 도사인 구척이인데 이분이 쓴 진인도통연계라는 글에 곤륜산은 산지 조종으로 원래 이름이 수미산인데 곤륜산의 일지맥이 중국으로 가서 공자님이 나고 72명이 도통하고 이지맥이 서쪽으로 가서 석가모니가 나고 499명이 도통하고 삼지맥이 백두산 금강산으로 이어져서 1만 2천봉을 일으키고 1만 2천 명이 도통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산맥의 시작을 생각해 보자면 이 라인에서의 산지 조종, 시작점, 근원점은 오대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곤륜산에서 온 도통할 사람들 1만 2천 명의 TO를 일단 받고 거기다가 이쪽 라인으로부터의 TO를 따로 플러스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통한 사람들이 막 길에 넘쳐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숫자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 후천개벽 시대에 누구나 쉽게 진리에 접하고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신을 깨닫게 되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 다 도통하고 전 세계 사람들도 다 도통할 수 있을 것이고 어차피 수억 수십억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단 하나의 생명일 뿐인데 뭘 번거롭게 숫자로 세고 따지고 비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금강산이건 오대산이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도가 흥한다는 것이고 그 시기가 지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기다리기 지루하니까 어차피 언젠가 할 거 지금 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걸 정리해보면 산은 그침의 디자인을 만들어내는데 공간적으로는 파티션을 나누어 경계가 되고
시간적으로는 그침이 기다림이 되어서 동기화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방향의 힘이 대치하면서 대칭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것은 좌우로 나뉜 중배엽과 뇌의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영목극이나 신목극의 대칭성은 쉽게 확보할 수 없는 것인 반면에 간괴가 만들어내는 대칭성은 오황극의 대칭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영구적이거나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면서 다이내믹한 대칭성과 안정성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간괴는 모든 이벤트의 시작과 끝에서의 대기 상태를 담당하게 됩니다. 어제 21대 총선 결과가 나왔는데 여당이 180석으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간괴의 그침, 즉 좌우, 진보와 보수의 대칭성이 깨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을 간괴에서 시작해서 다른 궤로 전이하는 과정, 즉 연산력의 개념에 대입하여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역에서 간괴는 진괴 다음에 나오는데 진괴와 간괴는 서로 위아래가 뒤집어진 관계를 이룹니다. 이는 극에서 극으로의 변화를 대비시켜서 차이점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중산간괴에서 하나의 효만 변화할 때 이렇게 6개의 궤로 전이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여당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진보와 보수의 대칭성이 크게 깨진 상태에서 여당은 지산 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풍산점, 점진적으로 산화비,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꾸미고 산풍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산지박, 사회적 갈등의 벽을 무너뜨려서 화산역,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등의 다양한 전이 경로들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당이 중천건괴처럼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택화혁괴처럼 혁명적인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려 한다면 큰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인데 중산간괴에서 한 효가 아니라 4개의 효가 동시에 변화하여야만 이런 궤들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괴의 대칭성은 이렇게 정치적인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명현상, 인간현상, 사회현상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주역으로부터 연산력을 다시 도출해 내어서 역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수십 년 동안 비교적 안정되게 지속되어 왔던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의 대칭성이 크게 깨어졌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원래대로의 반동이 일어날 것인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을 간괴의 대칭성 깨짐으로 본다면 진보든 보수든 어느 입장에서라도 현재의 상황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